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리드오프 굿모닝 식스입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이슈들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면서 힘차게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소식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뉴욕 3대 지수가 오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시장에 큰 충격이 오면서 하락세가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전부 다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8%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자, 이 나스닥의 낙폭이 지난 3월 18일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이 나왔습니다. 자, 이외에도 S&P 500 지수도 역시 2% 넘게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지난 5월 12일 이후에 역시 S&P 500 지수도 가장 큰 급락세가 나왔고요. 다우 지수가 그나마 1%대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역시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라는 것을 지수만 봐도 알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자, 문제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국채 금리의 최근의 3개월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채 금리가 장중에 1.5%대를 돌파하고 계속해서 다시 1.5%대 중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장 마감할 때는 거의 1.55%까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6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년물뿐만 아니라 2년물 국채도 역시 1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30년물 초장기 금리라고 할 수 있는 30년물 금리도 장중에 10bp 이상 폭등세를 나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성장주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일제히 이런 기술주들이 급락세가 나오면서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체크하는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오늘 무려 24% 이상 오르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오늘 시장의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자, 업종별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더 심한 상황입니다. 11개 업종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기술주가 3%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역시 3.06% 빠졌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오늘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선방해주는 모습이었지만 나머지 업종 전부 다 2% 내외로 하락세가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땐 더 심합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빨간불을 켜면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3% 넘게 하락했고요. 애플도 2.38%, 칩 관련 종목 중에 엔비디아가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장중에도 하락을 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도 지금 하락세가 크게 나오고 있는 양상이고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할 것 없이 일제히 하락세, 아마존이 2%대, 테슬라도 1.74% 하락을 했습니다. 에너지주가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국제유가의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들이 나오면서 엑손모빌과 쉐브론 같은 대표 에너지주들이 그나마 상승불을 켜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슈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갔던 것도 시장의 하락세에 큰 영향을 줬지만 이 부채 완화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오늘 의회에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일단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다음 달 18일, 그러니까 10월 18일께에 정부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처할 것이다 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오늘 제닛 옐런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의회가 10월 18일까지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재무부는 특별 조처를 고갈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채무 불이행 사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오늘 출석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부채 한도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면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를 포함해서 재앙적 결과가 초래할 것이다 라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내놨고요. 자, 민주당과 공화당이 반반 의석을 점한 상원에서 27일, 미국 시간으로 27일에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에 이것이 표결이 처리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슈 하나, 부채 한도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역시 주요 이슈 중에 하나였고요.
자, 다음은 파월 의장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오늘 의회에 출석,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완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려면 공급 차질이 좀 완화돼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상원은행위원회 증언에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공급 변목 현상이 악화된 영향이 크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반도체 부족, 쇼티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공급 차질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승은 그래도 대부분 좀 작은 카테고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현재 인플레이션은 이런 병목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공급 병목 현상의 주요 요인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면서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점차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이 파월 의장의 이야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다음은 경제지표 나온 것들 몇 개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역대 다시 한번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어진 주택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여전히 좀 계속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우존스에 따르면 S&P 코올로지 케이스 실러가 집계한 7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가 연율로 19.7%가 상승을 했는데 자, 이것이 이 자료가 집계하기 시작한 1987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한 수치여서 시장에서는 이것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이뿐만 아니라 오늘 한편 미국의 9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좀 발표가 됐는데 109.3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달 수치 예상치를 모두 크게 밑도는 수준이어서 여전히 소비 심리가 부진하다, 아직까지 다 회복되지 못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경제 지표도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국제 유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제 국제 유가가 또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일단은 상승세가 조금 진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국채금리 급등세로 증시에서 위험 자산이 하락을 하면서 동반해서 국제유가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WTI 가격이 16센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75달러 2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채금리가 1.56%까지 올라갔고 이러면서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영향 때문에 위험 자산인 국제유가도 함께 타격을 입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80달러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다가 오히려 일단은 오름폭을 조금 낮추면서 78달러대에서 일단은 국제유가가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종목들, 에너지 섹터는 그나마 좀 선방해주는 모습이어서 여전히 국제유가의 상승 흐름은 조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심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뉴욕 지수 그리고 뉴욕의 그 국제적인 이슈들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좀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이외의 종목들 최훈 캐스터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이슈에 따라서 하락폭이 컸는지 그리고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 흐름이 나온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EPS의 경우에는 2.4달러 수준으로 집계가 됐는데 1년 전 1달러 수준보다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3.5%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유는 바로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기 때문인데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다음 분기에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는데 이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3.5%가 넘게 빠졌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70달러 선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신주입니다. 백신주도 마찬가지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프랑스 제약사인 사노피가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약 91%에서 100%의 중화 효능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현재 이 백신 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면서 백신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더나의 경우에는 6%가 넘게 빠지면서 38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의 경우에는 1.2% 넘게 빠졌는데요. 화이자의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현재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임상 2상에 진입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화이자는 4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포드는 오히려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포드는 최근 114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전면 발표한 바 있습니다.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의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베런스지는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SK 이노베이션이 3% 넘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포드는 간밤 시장에서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1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크입니다. 머크가 엑셀레론 파마의 인수가 임박했다라는 베런스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머크의 가장 큰 인수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간밤 시장에서 머크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엑셀레론은 2% 넘게 상승하면서 18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주입니다. 마스터카드가 BNPL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마스터카드는 영국 그리고 호주, 미국에 BNPL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쟁사들이 일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펌의 경우에는 주가가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11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페이팔의 경우에는 4%가 넘게 빠지면서 26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스퀘어도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4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짚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는 9월 중순 헝다 사태 이후 위험자산 선호 회피 구간에 진입한 후에 좀처럼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이 국채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으며 지난번 저점을 하회하는 모습을 또 좀 보여주었고요. 미국 채금리는 장중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56%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에너지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하며 포지션 변화를 좀 촉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9월 미 증시는 통상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물가 상승과 성장에 대한 우려가 지금 겹치며 투자 심리가 좀처럼 개선되기 힘든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컨퍼런스 보도 같은 경우에 9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109.3을 기록하며 7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래 전망도 현재 지금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투자 심리 지표인 S&P 500으로 판단한 미 증시의 변동성도 장중 13%까지 상승한 23포인트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이며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증시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23포인트라는 수치는 9월 중순에 도달했던 26포인트보다는 낮은 수치이고요. U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부동산 리스크, 그다음 코로나, 공급망 혼란 등의 이유로 랠리는 지속될 수 있으나 4분기에도 위험이 좀 크다고 지적하며 분산 투자를 좀 권고한 상태고요. 따라서 지금 시장의 주요 리스크는 첫 번째로 국채 금리 빠른 상승, 두 번째는 금일은 하락했긴 했지만 상승세를 보이는 국제유가 상승, 그리고 공급망 우려에 따른 인플레 위험 등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지금 협상 타결 가능성은 높지만 부채 한도 협상 시한이 10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점도 증시 불확실성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요. 따라서 미 증시 약한 흐름과 함께 국내 투자 심리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까지 지금 추가 상승한 모습은 신흥국 쪽으로의 패시브 자금 유입 약화를 유발하며 있고요. 실제 MSCI 신흥국 선물 지수도 지금 1.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헝다 사태에 이어 중국 전련한 이슈 등도 지금 중국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며 중국발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점도 한국 증시가 지금 지지부진한 요인인데요. 대불안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선물 매도와 함께 외국인 수급 위축도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좀 나오기 힘들어 보이고요. 리스크 관리를 좀 지속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일은 국내 증시 역시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성장주까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바이오 인터넷 성장주가 큰 폭으로 영향을 받으며 코스닥이 더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금융주들은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금일은 마이크론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금일 역시 전기전자 업종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 시장은 미중시와 차별의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악재에만 좀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전일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 시도 흐름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미증시 긍정적 흐름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은 그대로 받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하고요. 다만 CDS 프리미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증시 흐름을 앞으로는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 좀 속보가 전해져서 함께 전해드리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아마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북한의 소식이 좀 있었는데 이것이 북한 쪽에서의 입장이 표명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자, 새로 개발한 극초음 미사일 화성 8형을 시험 발사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북한이 언급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미사일 발사 북한의 성명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북한과의 관계도 여전히 조금 계속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라는 상황. 아침마다 좀 새벽마다 계속 나오고 있네요. 북한이 어제 이야기 나왔던 미사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 미사일 화성 8형을 시험 발사했다라는 것을 직접 입장을 밝히는 이야기까지 함께 먼저 좀 체크를 해보고 글로벌 이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이슈 왓츠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어떤 영향을 우리 시장에게 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왓츠업 시간. 오늘은 SC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역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도 좀 낙폭이 크게 나오면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뉴욕 시장이 그래도 좀 버텨줬으면 했는데 오늘 오히려 뉴욕 시장이 더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 증시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흔들린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오히려 잘 버텨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원래는 진작에 왔어야 될 조정들인데 어떻게든 이제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일단 하락 출발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현재 앞으로 미국 그 정부가 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오히려 이제 2시 이후에 잠깐 반등 들어왔는데 결국 못 올라가고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원자재는 다 급등, 즉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자재들이 다 급등하는 상태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기술주들이 또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또 다른 이슈가 이제 결국은 앞으로 있을 그 미 재무부, 정확히 얘기하면 미 정부가 과연 샷다운을 할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네. 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기에 봤을 때 이 3대 지수는 우선 그 전체적인 그 그래프, 지수 그래프상으로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재하락 시그널이 거의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간신히 지금 바닥을 잡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그 정확히 해서 오늘 새벽 말고 이제 목요일 새벽까지 해가지고서 즉 이번 수요일 장이 어떻게 다시 좀 반등을 가질 수 있을지 여기에서 그냥 과매도로 나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잘 지켜봐야 되는 게 이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옐런 재무장관이 현재 미 재무부가 이제 10월 18일 되면은 사실상 이제 비상 조치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디폴트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언급을 함에 따라 가지고 네. 사실상
그 민주당 그 하원이죠. 하원하고 상원을 지금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서 과연 이걸 어느 식으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과연 연준이 이 플레이북을 과연 이제 발동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번 주까지 말고도 다음 주 말까지 해가지고 과연 연준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이번엔 조금 조정이 꽤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은 이 민주당에서 아무리 이걸 밀어붙이려고 해도 지금 상원하고 그다음 민주당 내 진보파들이 이걸 굉장히 지금 막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게 그 파월 의장이 오늘 이제 상원 청문회에서 얘기하기를 고용 회복은 지금 더딘 상태가 아직까지 완전 고용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에 대한 진행 요건은 갖춰졌다. 즉 하겠다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얘기하고 사실상 그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미국이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유동성을 과하게 지금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는 빼야 되겠다. 이제 어느 정도 유동성을 줄이겠다라는 걸 이제 언급을 해버렸단 말이죠. 네네.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사실상은 이제 그러면은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이제 책임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연 그 파월 의장이 이거를 지금 현재 진화하는데 어떻게 진화할 것이냐가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사실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은행을 좀 더 위험한 방향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당신의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이제 거의 연임할 확률이 80% 넘어가지면 쉽진 않을 걸로 일단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가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실적은 뭐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의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4%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네. 자, 이러면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도 아무래도 좀 우리가 기대치 못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그 반도체 가격은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에 있고, 다음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에 대한 그 거품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들이 지금 완전히 어느 정도는 조금 거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오히려 잘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 이 그런가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저가로 미리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바닥을 받쳐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기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미국 증시 하방 압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일단 내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내일장 이제 오늘 이 저녁부터 시작되는 오늘 미국장이 중요하다. 이걸 받쳐줄 수 있는지 한 번 더 큰 하락이 좀 나올지 이것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 일단은 오늘 시장에 우리도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셀럽으로 바로 이어가 볼까요? 셀럽은 말했지 뉴욕 시장과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시장을 들썩이는 셀럽들의 말말말 확인해 볼 텐데요. 강미정 캐스터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셀럽들의 말말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당신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을 약화시켰다라면서 dangerous man, 위험한 남자라고까지 불렀는데요. 이 상원 의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 당신의 레코드 이전 이력은 나에게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over and over 계속해서 미국의 이 뱅킹 시스템을 덜 안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것 때문에 나는 당신의 리노미네이션 재임에 반대할 겁니다. 라고 돌직구를 던졌네요. 즉 오는 2월의 연임에 반대한다고 말한 건데요.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소장님, 앵커님 알려주세요. 네, 자 아까 말씀해 주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이야기입니다. 면전에 대놓고 넌 위험한 남자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참 굉장히 파월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거의 우리나라 지금 거의 심상정 의원 정도 그렇죠, 굉장히 그 상위환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좀 말을 세게 하셔요. 네. 원래 이분은 그러신 분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일단은 이 말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교롭게도 파월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인플레이션이 너무 즉 유동성을 너무 과하게 공급했으니 그거에 대해서 테이퍼링을 해야겠다는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얘기가 나온 거라고 네네.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결국은 이제 연준이 과연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속된 말로 얘기해서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만 했지 제대로 한 게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네네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는 가능성은 거의 80%가 넘어간다고 네네. 현재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이지만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집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의 뭐 정책 행보는 또 달라질 수 있다. 그 전까지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했다라면 이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골드만삭스입니다. 지난밤 미국의 국채 금리가 1.567%까지 급등했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괜찮았을 만한 주식을 꼽았습니다. 데이비드 코스틴 애널리스트, 자 보시면 프리미어도 보이고요. 또 이베이 그리고 GM, 제너럴 모터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같은 쇼트 듀레이션 주식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덧붙였을까요? 자, 우리는 금리가 올랐을 때 택티컬리 전술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 쇼트 듀레이션 스탁들, 특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식들이 조금 더 선방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앞에 제시된 여러 가지 종목 가운데 과연 소장님의 탑픽은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 데이비 코스틴 이 골드만삭스 전략가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볼 텐데 뭐 금리가 어쨌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까라는 힌트를 좀 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사실 거의 기정사실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조정은 누구라도 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전체적인 금리의 조정인데 얘네들은 지금 이게 뭐냐면 골만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이 프리미어나 이베이나 아니면 이제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이 사주면 내가 팔게. 사실상 이런 언론 플레이를 좀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저평가됐던 에너지주, 그다음에 유틸리티 이쪽으로 오히려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일단은 이 그 미국 장에서는 현재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에너지와 유틸리티가 앞으로 이제 더 반등을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한 1, 2년 사이에 특히 이제 셰일 오일 같은 것들의 구조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에너지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네. 지금 오히려 그 기름에 대해서는 즉 석유에 대해서는 그 수요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걸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않고 전기차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수요가 그 공급을 너무 초과해 버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에너지주,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유틸리티 즉 수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그 각종 전기 관련된 전기 회사들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그러면은 친환경으로 들어간 넥스티어라든가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주목을 해보는 것이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이제 에너지나 유틸리티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런 네. 것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섹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이 미국의 금리 인상, 뭐 우리 시장도 뭐 금리 인상이 뭐 계속 차근차근 진행될 테지만 여기에서 어떤 업종이나 섹터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사실 이제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리 올라가면 제일 좋은 건 은행하고 금융이거든요. 금융주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보험도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쪽을 한번 또 좀 지켜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것들이 또 많이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옥석을 좀 가려가지고 괜찮은 종목들을 이제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부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좀 고점을 형성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기술주들 뭐 칩 관련 종목들이 뭐 대표적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은 하드웨어 그러니까는 반도체라든가 어떤 하드웨어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매니팩처러 쪽으로는 오히려 많이 뜰 수 있는데 이제 그 플랫폼이라든가 IT 기업 쪽으로 하는 건 이미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좀 규제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실적이 나오기도 어렵고 또 앞으로 악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 하락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또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까지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왓츠업 그리고 셀러번 마리지까지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장님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욕 시장 오늘 크게 흔들리면서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제 좋은 시세를 보였던 대성산업이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성산업의 대안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종목 2가지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대성산업입니다. 자, 어제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세가 나오면서 대성산업도 좋은 시세를 보여줬죠.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 두 분의 전문가는 서로 다른 의견, 전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한 분은 더 갈 수 있다.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해외 자원 개발의 매력도 가지고 있는 대성산업,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하지만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이 대성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의견 상반되게 좀 주셨습니다. 과연 대성산업 오늘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대성산업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대성산업이 어제 뭐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이 어제 에너지 관련 이슈들이 많으면서 일제히 좀 급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민수 대표님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셨고 정태근 팀장님은 그래도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더 갈 수 있다는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부터요? 네. 네. 일단 어저께 뭐 말씀하셨듯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덜 오른 거지 안 오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순수하게 천연가스 유통 뭐 도매 이쪽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뭐 당연히 대성에너지 그러니까 대성산업보다는 형제회사인 사이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형제회사인 대성에너지가 좀 더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결론 내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매력적인 부분이 없을까라는 부분을 좀 찾아봤는데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추후에도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도 좀 좋게 봐야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그 최근에 유가가 오르게 되면서 석유 유통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도 최근에 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뭐 직접적으로 뭐 석유를 개발한다든지 뭐 천연가스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업체들, 그러니까 미국의 엑스모빌 같은 회사가 없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석유 유통회사라든지 정유주가 오르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유통주가 올랐는데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 인터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뭐 많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대성산업 같은 경우도 해외 자원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베트남 11-2 해상 광구에서 현재 가스 생산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분이 6.9%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네. 아쉽게도 이제 올해 사업이 끝이 나는데 그 외에도 또 두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카타르 동부 노스필드 LNG 사업. 요 같은 게 잘 아시죠? 지금 그 노스필드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지금 천연가스 지금 80척인가 100척인가 좀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가스 생산 사업을 현재 대성산업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뭐 대선 테마가 뭐 연관성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성산업도 좀 억지로 끼워 맞추면은 노스필드 프로젝트에 뭐 수혜자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비아 엘리펀트 이전 사업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 그 노스필드 같은 경우는 2029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엘리펀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33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추가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도매 유통업뿐만 아니라 해외 자원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시간차를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일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기드라미라든지 뭐 경동가스 보일러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 회사도 보일러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종속 회사인 대성셀틱 에너시스를 통해서 보일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S라인 콘덴싱이라고 아마 광고를 봐서 아실 겁니다.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추워질 건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보일러 사업도 굳이 또 영혼까지 끌어올리자면은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 회사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그리고 보일러 사업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부각이 된다라면은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가스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니까 계절적인 모멘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고가 기준으로 해서는 한 26%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좀 윗골에 달면서 내려왔네. 1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태근 팀장님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왜 부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 팀장님이 너무 좋은 얘기만 하셔서 네, 이럴 땐 뭐 다 좋다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가장 송을 뿌리실 겁니까? 네, 후추도 뿌려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약점이 하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야 될 것 뭘까요? 같은데 특히 어제 또 가스 관련된 유통회사들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서 대부분 강했습니다. 네. 특히 가스가 강하면 당연히 가격이 강세일 때 유통 가격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또 겨울철 성수기나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 다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부가 얼만큼 그러면 이번에 이 글로벌 천연가스가 올라서 이를 가격을 올릴지를 용인해 주는지 즉 고시 가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천연가스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올 때도 지난 8월 달을 보게 되면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서민들의 영향에 가지 않게 좀 관리를 하는 입장들이 좀 크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번에 9월 달 지나서 10월 달까지 들어오는데 또 가스 가격의 공시가 이만큼 상승한 천연가스 가격만큼 올리는 모습들이 안 보이고 오히려 한 뭐 30% 정도만 상승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역마진이 발생합니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회사들의 어떻게 보면은 마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인도 아직까지는 있다 아래쪽에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쪽에서 관련된 부분에 긍정적인 것만 보고 따라가기에는 불확실성도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은 어쨌든 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최근에 국제적으로 가스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정부가 그대로 우리 시장에서도 그냥 가스 가격을 올리게 놔둘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조금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있다라는 주의할 점을 함께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대성산업 앞으로 주가 오늘 뭐 시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막 급상승은 나오기 힘들겠지만 한번 지켜보고 추이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성산업, 갑론을박,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 또 대안주 어떤 종목으로 에너지와 관련해서 또 대안주를 살펴볼 수 있을지 한 종목씩 두 분이 가지고 오셨거든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대안주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대성산업의 대안주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해외 자원 개발과 궤를 같이 하는 이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LX 인터내셔널 한 분을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가스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신사업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도 역시 대안주로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LX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대안주를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천연가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어제도 이 한국가스공사도 급등이 나왔는데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사실은 LX 인터내셔널 저도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먼저 선점을 해버리셔가지고 놓쳤나요? 제가 놓쳤습니다. 놓쳤는데 그래서 대안을 한국가스공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가스요금 인상분인데 저는 가스요금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지난 올해 6월 달에 도시가스 요금을 10% 인하를 했었습니다. 인하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10원 정도 원상복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전기요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가스요금 인상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찌 보면은 지금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정책으로 가게 되면서 조금 잡음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친환경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영국 같은 경우 전기요금이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0배 정도 올린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전기요금을 올렸던 것처럼 가스요금도 마찬가지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이 일단은 포인트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상폭은 아마 시장에서 만족하지 못할 수준으로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인상을 한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그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어떤 가장 직접적이고 1차적인 수혜는 한국가스공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도, 대성산업 같은 경우도 한국도시공사에서 천연가스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도매 가격으로 가져가는 업체들이고요. 그러면은 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1차적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이 도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1차적인 수혜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또 곁다리로 좀 더 보자면 수소 관련된 부분들인데, 일단 잘 아시다시피 수소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산, 유통, 그리고 활용인데, 활용은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할 것이고요. 생산, 유통적인 부분들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LNG 인수기지라든지 저장 탱크 설계, 공급 배관망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에서 수소로 바꿔주기만 하더라도 수소에 대한 어떤 시너지는 분명히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연가스에서 이 천연가스 분해를 통해서 또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이 계질 방식인데, 이 계질 방식을 통해서 수소를 또 뽑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앞으로 또 이 갖춰진 인프라를 통해서 수소 공급이라든지 유통 시장을 또 선점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천연가스 부분이란지 수소 신사업인 수소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그 성장주로서 매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같은 공기업들의 가장 큰 맹점이 가치주거든요. 그렇죠. 가치주기 때문에 이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이제 턴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원동력이 수소도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저는 또 한국가스공사가 또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천연가스와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수소와 관련된 테마가 최근에 엮이고 있고, 앞으로 신사업을 펼치겠다라는 미래 청사진을 좀 그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좋고, 자,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LX 인터내셔널 볼까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수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과거에 LG 상사죠. 네. 상사주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가장 수혜를 받는다라는 네. 명제로 보게 되면 팀장님 그냥 현대코퍼레이션 하셔도 됐을 텐데, 네, 그냥 핑계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LX 인터내셔널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매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에너지 쪽과 팜 쪽이 있죠. 대표적으로 석탄, 석유, 팜. 지금 가장 뜨거운 상승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하게 되면 이쪽을 취급했을 때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수혜가 분명히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예전에 트레이딩을 했던 상사 쪽에 생활자원이나 솔루션 쪽이 화학, 헬스케어, 전자부품 쪽이 있고요. 더 눈에 띄는 거는 이 물류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예전에 범한 판토스죠. 이쪽이 LX 판토스로 바뀌면서 해상운송, 운송, 항공운송 제3자 물류까지 하는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어떤 이제 해상운임들 급등하고 있고 항공운임까지 급등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쪽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네요. 그쪽의 실적 반영 부분들이 전혀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 눈길이 가는 부분들은 팜유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팜유 같은 경우는 바이오 중유, 바이오 디젤 관련된 쪽에서 친환경 에너지와 함께 쓰일 용도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올라오면 같이 따라가는 경향들이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흐름은 실적이 괜찮습니다. 올해 매출이 한 15조 원, 한 40% 늘어날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4,600억대, 19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어제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이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PER 5배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PBR 0.6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저평가 메리트는 충분히 더 발현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X 인터내셔널을 김민수 대표님은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뭐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수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상사 LX 인터내셔널이다. 저평가되어 있는 LX 인터내셔널을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럼 김민수 대표님부터 LX 인터내셔널 가격 전략 좀 주실까요? 어제 뭐 조금 오르긴 했는데 가격은 뭐 여전히 좀 매력적이네요. 괜찮네요. 네, 약간 최근의 패턴을 보게 되면 교과서적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그렇네요. 같고요. 횡보하다가 한번 거래가 급증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로 모멘텀은 살아있는 가운데 눌림목에서 강하게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 흐름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지난 고점대가 5월 달에 36,8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연말 실적까지 생각했을 때는 돌파 가능하다는 관점 쪽에서 조금 높여서 목표가 4만 원대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28,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전고점 돌파해보자, 시도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LX 인터내셔널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적주, 이제 또 실적 시즌 다가오니까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으로 담는 개념으로도 LX 인터내셔널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정태근 팀장님, 한국가스공사는 네.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네. 괜찮을까요? 최근보다는 어제 많이 올랐죠. 네, 그래도 이렇게 상승 네. 우상향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갭이 떠가지고 오늘도 아마 갭이 뜨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47,500원 이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변수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만약에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참고하시면서 거기에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 수가 한 1,100 종목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 종목들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한 보시면 한 18% 올랐다가 14%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요 정도 탄력이라면 오늘 장중에 한 10% 정도는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럴까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목표가 한 53,000 정도 잡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같은 경우에는 46,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목표가는 53,000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천연가스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성산업의 대안주로 한국가스공사와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LX 인터내셔널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의견 두 분이 주셨으니까요. 잘 오늘 시장에서 두 종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이 너무 좀 지지부진하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뉴욕 시장까지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좀 출발할 때 손에 땀이 나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세요? 네, 안 좋은 땀이죠. 네. 네, 지금 시장 분위기 어제부터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위축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네. 발생한 상황 쪽에서 10월 달에 평균적인 투자 수익률 보게 되면 한 20년 내에
제일 안 좋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을 바라보는 입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다른 변수들은 뭐 충분히 아시겠지만 국내적인 또 위축 요인들, 대표적으로 신용을 축소하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뚜렷이 나온 가운데 그러면 이런 쪽에 가장 취약한 쪽은 또 중소형주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위험 요인들,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출렁거리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정태현 팀장님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추석 FOMC 결과를 보고 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추석 이후에 굉장히 주식 비중을 계속 축소를 좀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버스를 들어갈까 말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제 네. 개인적으로 좀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시장에 대한 전략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뭐 아마 가장 와닿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헝다 이슈라든지 셧다운 이슈 그리고 뭐 시장 핑계는 표면적으로 미국 국채금리 이슈로 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 악재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을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서대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을 등락 현황을 좀 보시고요. 거기서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에서 1,100 종목을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개별 종목에도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조금 주식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조금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일단은 두 분 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바를 좀 잡고 시작을 하자. 조금 조심조심하게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또 시장 전략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식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6시에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